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생각과 몸의 모호한 순수성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미묘한 지점들, 그걸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겉보기엔 뭐 선한 동기 같은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겉으로는 되게 옳은 판단이나 뭐 미덕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 속에요.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욕구라든지 아니면 불안감 같은 다른 요소들이 이제 섞여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모호한 순수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순수해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상태. 네네. 그래서 이번 논의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또 우리 안에서 이걸 알아차리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되게 합리적이고 선하다고 막 생각할 때조차도 숨겨진 동기가 작용할 수 있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럼 바로 첫 번째 사례부터 볼까요? 그 학생들한테 진짜 유익한 새로운 교수법이 있는데도 이걸 실행하기를 망설이는 교사 이야기요. 혹시 뭐 사소한 문제라도 생길까 봐요. 네. 이게 학생들한테 좋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혁신이 좀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도 결국에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뭐 이런 개인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작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를 택하면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생각의 모호한 순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안적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학생을 위한 최선이라는 어떤 순수한 목표를 좀 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 안전 추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신중함이나 책임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랑 실제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게 이 모호함의 핵심이죠. 그렇군요.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인데요. 교회에서 경건함을 좀 과시하려는 듯한 그런 신도의 모습입니다. 혹시 뭐 좋은 옷 입고 헌금 많이 내고 막 사람들 잘 보이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 행동들이 물론 진실한 신앙심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순수성보다는 외부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마음과 행위의 순수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모호한 순수성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듣고 보니까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좀 비슷한 모습들을 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많죠. 결국 진정한 순수성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세 번째 사례는 우리 내면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명상 중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상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숭고한 개념에 대해서 막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일상적인 잡념이나 감정들이 막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상황 같은 거죠. 명상할 때 흔히 겪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해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게 다른 결과를 만들죠? 만약에요, 이런 내면의 방해 요소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맞서고 의식적으로 이걸 다스리려고 노력한다면요, 그 잡념들은 오히려 우리의 어떤 의지력이나 정신적인 균형감 같은 걸 단련시키는 깨끗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요? 네. 그런데 별다른 저항 없이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거나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상태가 바로 생각과 우리 존재, 뭐 정신적인 차원이든 더 미묘한 에너지 차원이든 그 존재의 모호한 순수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혼란에 그냥 저항 없이 내맡겨진 상태. 그건 역시 순수함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순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럼 이런 모호한 순수성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 걸까요? 이 복잡성의 근원에 대해서 자료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이게 여러 이해관계, 특히 좀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동기가 얽힌 문제들이 막 충돌할 때 가장 두드러진다고 설명합니다. 이해관계 충돌이요? 네,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요소에서 비롯된 어떤 관념이나 이상 같은 그런 추상적인 문제만이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될 수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관점에서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뭐랄까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편적인 선의도 있고 뭐 상대적인 입장도 있고 또 개인적인 욕심 같은 것들이 막 뒤섞이기 마련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실의 문제들은 대부분 그런 복합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동기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호한 순수성이 나타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진정한 순수함이라는 건 어쩌면 문제나 갈등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런 복잡하고 때로는 좀 이기적이기도 한 동기들을 솔직하게 알아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보편적인 가치를 향해서 의식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자체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명상가가 잡념과 씨름하듯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 아니면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마음,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호한 순수성의 실체일 테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 속에서는 혹시 이런 미묘한 불순함, 그러니까 모호한 순수성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 동기가 정말 모두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나만의 욕구나 불안 같은 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형실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또 혼합된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 과연 완전한 순수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모호함을 그냥 끊임없이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과정, 그 씨름 자체가 아닐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